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부터 먼저 다시 살펴보자면 3분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6,662억 원이었고, 이거는 전년 동기 4,726억과 비교하면은 이제 40.96% 증가한 수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187억이었고, 전년 대비 이제 600억 손실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여전히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173억으로 전년 동기 이런 387억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역시도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3분기 매출,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살펴보자면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8,28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582억을 생각하게 되면은 1.63% 줄었지만 영업 손실 같은 면에서는 524억만 원으로 524억으로 전년 동기 1,053억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업 손실이 이제 50% 감소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 역시도 284억으로 전년 동기 이제 652억을 생각하면은 이거 대비 60.41% 줄어든 수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조금 개선되었던 이유가 유가에 파생되었던 납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 가격이 23년 6월 달에 상승을 해서 톤당 540달러였고, 또 3분기 평균은 이제 이보다 약간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 가격도 상승을 했고, 또 전월 혹은 전전월 납사 레깅 효과로 또 마진이 개선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년 4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은 어떤 23년에 일어났었던 일은 조금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24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24년에는 조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또 대한유의 주력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HTP, 그리고 이제 모노에틸렌 글리콜, 이제 MEG죠. MEG에 대한 수급이 올해 대비 굉장히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EG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석탄으로 이제 모노에틸렌 글리콜을 만드는 공장 증설로 해서 지난 게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저조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됐으나, 이제 내년엔 올해죠. 네, 올해가 되면은 이제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감을 했지만 수요는 조금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올해에는 이런 에미지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것이 기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대한유 부타디엔이 있죠. 근데 이제 대한유가 작년 상반기부터 이런 부타디엔의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세계 스팀 크래커 증설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부타디엔이 공급이 감소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공급 순증 물량이 전년 대비 20만 톤이 이제 20만 톤으로 공급을 해서 전년 대비 이제 80% 급감할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이런 급감 대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였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제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60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또 반등이 와주면서 완만해졌고, 이 상승이 와주면서 이게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아무래도 추세선인 60평선이 완만해져 있으니까는 어떤 횡보가 생각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120평선, 60평선,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어떤 혼조세가 예상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가격대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런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1만 원, 그리고 고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6만 원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짧게 보면은 중간중간 매물대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가격이 13만 4,800원이고 또 이제 지지 부근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12만 원 부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주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한번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이 이제 10만 1,000원에서 반등이 왔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60평선이 하방으로 돌아갔죠. 근데 다시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10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와주면서 5평선 상승하고 20평선 상승하면서 60평선도 상방으로 돌았지만 하락을 하면서 다시 단기 평선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60평선의 기울기가 살짝 완만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평선과 20평선이 이제 조금 데드크로스 났으니까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이제 60평선이 하방으로 돌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일단 여기 해야 될 부분이죠. 13만 원 부근. 그리고 혹은 이 밑에 있는 12만 원 부근. 네,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주봉상 저점이 11만 원이고 일봉상에서는 이제 한 13만 짧게 잡으면 13만 원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12만 원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핸들도 이제 5평선 밑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현재 추세가 이제 조금 하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13만 원 부근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의 변동 상황이나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다가오니까 4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 대비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만 24년도에는 조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되게 된다면 이제 대한유의 주가도 같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